너의 정체를 누구에게도 알리지 마라. 꼭 살아남아야 한다. 어린 영자 씨의 기억 속에 선명하게 남아있는 목소리. 하지만 영자 씨는 너무 어렸기에 그 의미를 정확하게 모른 채 군내 식당 아줌마로 60평생을 살아오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인생 서바이벌 게임에서 승리한 영자 씨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지방공단 한켠에 자리 잡은 오래된 대기업 계열 공장의 구내 식당입니다. 아침 6시부터 저녁 8시까지. 이곳에서는 하루 종일 국자 소리와 설거지, 물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철제 테이블과 의자들이 줄지어 놓인 넓은 식당 안에서는 매일 수백 명의 직원들이 삼삼오오 모여 점심을 먹습니다. 그 중심에 영자가 있었습니다. 영자는 올해로 62살. 이 구내 식당에서 일한 지 벌써 15년이 넘었습니다. 매일같이 수백 명의 점심을 준비하며 허리를 굽혀 살아가고 있었죠. 새벽같이 일어나 시장에서 장을 보고 거대한 솥에 밥을 짓고 반찬을 준비하는 것이 영자의 일상이었습니다. 거친 손과 굽은 허리, 그리고 기름때가 밴 앞치마가 그녀의 삶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오늘 점심은 뭐예요? 된장찌개하고 제육볶음입니다. 아, 또 똑같네요. 공장 직원들은 영자를 그냥 밥 아줌마라고 불렀습니다. 이름이 영자라는 것조차 기억하려 하지 않았죠. 점심시간이 되면 긴 줄을 서서 밥을 받아가면서도 영자를 마치 투명인간처럼 취급했습니다. 가끔 아줌마, 밥 좀 더 주세요 라고 말할 때조차 시선을 마주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빈 접시만 내밀 뿐이었죠. 영자는 묵묵히 국자로 밥을 퍼주고 반찬을 올려주었습니다. 때로는 젊은 직원들이 이 반찬 맛없어요 라고 투덜거려도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저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더 신경 쓰겠습니다. 라고 답할 뿐이었죠.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영자가 퇴근하는 직원들에게 인사를 건네도 대부분은 그냥 지나쳐 버렸습니다. 어떤 이들은 뒤돌아서서 수군거리기도 했죠. 저 아줌마 진짜 오래됐네. 언제까지 저기 있을 거야? 그러게 말이야. 나이도 많은데 그냥 집에서 쉬면 되지. 딸이 있다던데 왜 돈도 안 주나? 영자는 이런 말들을 모두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설거지를 하며 자신의 일을 해나갔을 뿐이었죠. 뜨거운 물에 손이 빨갛게 부어올라도 무거운 식기들을 나르느라 어깨가 결려도 참아냈습니다. 그런데 이 평범해 보이는 일상 속에 영자를 더욱 힘들게 하는 존재가 있었습니다. 바로 사위 민수였습니다. 민수는 48살로 본사에서 파견된 팀장이었습니다. 키가 크고 말쑥한 정장 차림의 민수는 출세 욕심이 하늘을 찔렀고 무엇보다 자신의 체면과 지위를 중시하는 사람이었죠. 민수는 장모인 영자를 노골적으로 하대했습니다. 특히 다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는 더욱 심했죠. 어느 날 점심시간 민수가 부하 직원들과 함께 식당에 들어왔습니다. 영자는 평소와 다름없이 밥을 퍼주려고 했지만 민수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런 데서 기름 냄새 풍기며 늙어가고 싶으세요? 그냥 조용히 살다 가세요. 민수의 말에는 비웃음이 가득했습니다. 마치 영자가 자신의 발목을 잡는 골칫거리라고 여기는 듯했죠. 주변 직원들이 웅성거리며 쳐다보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팀장님, 장모님이세요?
네. 그런데 제가 곧 승진할 예정이라서요. 좀 부담스럽죠. 민수는 대놓고 영자를 부끄러워한다는 투로 말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무시를 당하는구나. 가슴이 미어지는 아픔이었지만 겉으로는 아무런 표정 변화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알겠습니다라고 조용히 답할 뿐이었죠. 딸 지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45살인 지연은 남편 민수의 눈치를 보느라 어머니에게 차가웠습니다. 어머니가 구내 식당에서 일하는 것이 자신의 체면을 깎는다고 여겼죠. 엄마도 이제 그만하시면 안 돼요? 계속 이러시면 우리가 어떻게 보여요? 민수 오빠도 승진 때문에 신경 쓰이시잖아요. 지연의 말에도 원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마음보다는 남편의 체면을 먼저 생각하는 모습이었죠. 영자는 딸의 말을 들으며 마음 한구석이 시려왔습니다. 내 자식마저도 나를 짐스러워한다는 현실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영자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구내 식당으로 출근했습니다. 시장에서 신선한 재료를 골라 사고 무거운 쌀 포대를 옮기고 거대한 솥에 밥을 짓고 수백 인분의 반찬을 준비했습니다. 손목과 어깨가 아파도 다리가 부어올라도 참아냈습니다. 때로는 혼자 남은 식당에서 고된 설거지를 하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지만 다음 날이면 또다시 환한 미소로 직원들을 맞았습니다. 겉보기에는 그저 평범한 구내 식당 아줌마였습니다. 검소한 차림에 수수한 외모, 말수 적고 조용한 성격이었죠. 하지만 가끔씩 영자의 눈빛 어딘가에서 특별한 무언가가 감돌았습니다. 마치 오래 눌러 담은 비밀이 있는 것처럼, 깊은 슬픔과 함께 단단한 의지가 숨어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점심시간이 끝나고 설거지를 하면서 영자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공장 굴뚝에서 나오는 연기를 보며 무언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 모습에는 단순한 식당 아줌마가 아닌 무언가 더 깊고 복잡한 이야기를 간직한 사람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며칠 후 회사에는 새로운 소식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본사에서 대규모 인사 발령이 있을 예정이라는 것이었죠. 특히 이번에는 임원급 승진이 몇 자리나 있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민수는 이 소식을 듣자마자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드디어 기회가 왔군. 민수는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매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동안 쌓아온 실적과 인맥이면 충분히 임원 자리에 오를 수 있다고 확신했죠. 하지만 한 가지 걸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장모 영자의 존재였습니다. 민수는 회사 동료들과 점심을 먹으면서 자꾸만 영자를 의식하게 되었습니다. 임원이 되려면 집안 배경도 중요한데 장모가 구내 식당에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이 자신의 이미지에 흠이 될 것 같았죠. 민수 씨, 임원 승진 확실한 것 같던데 미리 축하드려야겠네요. 동료 김 과장이 말을 건넸습니다. 민수는 겸손한 척하며 웃었지만 속으로는 이미 승진한 자신의 모습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본사에서 좋게 봐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민수 씨 집안 배경도 좋으시잖아요. 그런 것들도 승진에 도움이 되죠. 김 과장의 말에 민수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집안 배경이라니 장모가 구내 식당에서 일하는 상황에서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는 표정을 지었죠. 그때 영자가 다가와서 반찬을 더 올려주려고 했습니다. 민수는 재빨리 손으로 막으며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됐습니다. 충분해요. 계속 이러지 마세요. 민수의 목소리에는 불편함과 짜증이 묻어 있었습니다. 김 과장이 영자를 쳐다보며 의아해했습니다. 아, 혹시 저분이? 네, 장모입니다. 민수는 마지못해 인정했지만 목소리에는 자랑스러움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부끄러워하며 빨리 화제를 돌리고 싶어 했죠. 임원이 되면 이런 것들도 신경 써야 할 텐데요. 회사 이미지 관리 말입니다. 민수는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김 과장은 민수의 의중을 파악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민수는 지연과 함께 영자를 찾아갔습니다. 영자는 퇴근 후 집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시장에서 사온 나무를 다듬고 있는 영자의 모습은 평화로워 보였지만 민수의 마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중요한 말씀을 드리려고 왔습니다. 민수는 딱딱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영자는 손을 씻으며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민수의 진지한 표정에서 좋지 않은 예감이 들었죠. 제가 곧 임원 승진을 앞두고 있습니다. 본사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고요. 민수는 자랑스럽게 말하기 시작했지만 곧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서요. 임원이 되면 회사 내외적으로 이미지 관리가 중요한데 민수는 잠시 말을 멈추고 영자를 쳐다봤습니다. 지연이 옆에서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가 곧 이 회사 임원인데 장모가 밥 아줌마라니 말이 됩니까? 동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민수의 말은 직설적이고 냉정했습니다. 영자의 얼굴에 순간 당황스러운 표정이 스쳤지만 곧 평온함을 되찾았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께 진심으로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구내 식당 일을 그만둬 주시면 안 될까요? 민수는 마치 사업상 협상을 하듯 차갑게 말했습니다. 영자는 아무 말 없이 민수를 바라만 봤습니다. 지현도 작은 목소리로 거들었습니다. 엄마, 제발 좀 그만하세요. 정말 창피해요. 민수 오빠 동료들이 다 아는데 어떻게 얼굴을 들고 다녀요. 지연의 말에는 애원하는 기색이 있었지만 동시에 원망도 섞여 있었습니다. 자신의 체면이 더 중요하다는 듯한 태도였죠. 다른 사람들은 어머니가 집에서 편안히 지내신다고 생각할 텐데 구내 식당에서 일하시는 걸 알면 민수는 말끝을 흐렸지만 의미는 분명했습니다. 영자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럼 나는 뭘 하고 살라는 거니? 집에만 있으라는 거야? 집에서 편히 쉬시면 되잖아요. 우리가 생활비 충분히 드릴 테니까. 돈 걱정은 하지 마세요. 민수의 대답은 성의 없어 보였습니다. 마치 돈만 주면 모든 게 해결될 문제라고 여기는 듯했죠. 어머니도 이제 나이가 있으시잖아요. 그런 힘든 일 그만하시고 손자 돌봐주시면 되죠. 지현도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그 말에는 진심 어린 걱정보다는 자신들의 편의를 위한 요구가 더 많이 담겨 있었습니다. 영자는 묵묵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손등에 핏줄이 불끈 솟는 것을 두 사람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영자의 눈빛에 뭔가 다른 감정이 스쳤지만 금세 사라졌습니다. 생각해 볼게. 영자의 대답은 짧고 담담했습니다. 민수는 만족스러워했지만 지연은 왠지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머니의 너무나 조용한 반응이 이상하게 느껴졌죠. 다음 날부터
민수의 태도는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점심시간에 동료들과 함께 식당에 올 때마다 영자를 의도적으로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임원이 되면 회사 정책에도 관여하게 되니까 앞으로 식당 운영에도 신경 써야겠습니다. 인력 관리나 이런 것들 말이죠. 민수는 영자가 들을 수 있는 거리에서 일부러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동료들도 민수의 의중을 대략 알아채고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러게요. 효율성도 중요하고 적절한 연령대 유지도 필요하죠. 영자는 이런 대화를 들으면서도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계속 일을 했습니다. 국자로 밥을 퍼주고 반찬을 올려주는 손길은 여전히 정성스러웠습니다. 식당 직원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사위가 저렇게 대놓고 무시해도 영자 아줌마는 왜 가만히 있는 거야? 정말 이상해. 내가 영자 아줌마였으면 진작 한 소리 했을 텐데. 뭔가 사연이 있는 것 같아. 너무 조용하잖아. 보통 사람이면 참지 못할 텐데. 하지만 영자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할 뿐이었죠. 마치 모든 것을 견디어낼 깊은 이유가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날 저녁 영자는 홀로 식당에 남아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넓은 식당에 혼자 남은 영자의 모습은 어딘지 쓸쓸해 보였습니다. 걸레질을 하면서 영자는 잠시 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공장 불빛들이 하나둘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건가? 영자의 마음속에 처음으로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으며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스스로에게 다짐하면서 말입니다. 민수는 집에 돌아가서도 지연에게 계속 영자 이야기를 했습니다. 빨리 어머니를 설득해야 해. 내 승진에 정말 방해가 될 것 같아. 본사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 알겠어요. 내가 다시 한번 진지하게 말해볼게요. 지연도 남편의 성공을 위해서라면 어머니를 포기할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마음보다는 자신의 미래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죠. 어느 날 점심시간, 민수는 본사에서 온 부장과 함께 어쩔 수 없이 구내 식당에 오게 되었습니다. 영자가 평소처럼 밥을 퍼주려고 하자 민수는 노골적으로 불편해했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직접 가져오겠습니다. 민수는 영자를 밀어내듯 하며 직접 밥을 퍼왔습니다. 영자는 당황스러웠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민수 팀장님 장모님이시죠? 참 부지런하시네요. 본사 부장이 영자를 보며 말했습니다. 민수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네. 그런데 곧 그만두실 예정입니다. 연세도 있으시고 해서요. 민수는 거짓말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영자는 이 말을 듣고 처음으로 민수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차가운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그래도 일할 수 있을 때까지는 일하시는 게 좋을 텐데요. 부장의 말에 민수는 더욱 당황했습니다. 아니에요. 집에서 편히 쉬시는 게 맞습니다. 저희가 모실 수 있으니까요. 그날 이후 영자를 바라보는 식당 직원들의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동정 어린 눈빛들이 영자를 따라다녔습니다. 하지만 영자는 여전히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나갔습니다. 영자 언니 정말 괜찮으세요? 너무 참지만 마시고 한 번쯤은. 같이 일하는 김 아줌마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다 지나갈 일이에요. 영자의 대답은 여전히 조용했지만 그 목소리에는 이상한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알고 있다는 듯한 여유로움이었죠. 하지만 영자는 여전히 매일 아침 구내식당에 나왔습니다. 민수와 지연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는 단순한 고집이 아닌 뭔가 더 깊은 의미가 숨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민수의 임원 승진 소식이 거의 확실해졌습니다. 본사에서 긍정적인 피드백이 계속 들어오고 있었고, 민수는 날이 갈수록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영자에 대한 불편함도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 기회야. 어머니가 계속 저러시면 내 이미지에 치명적일 거야. 민수는 지연에게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승진이 코앞에 다가온 상황에서 장모의 존재가 발목을 잡을까봐 전전긍긍하고 있었죠. 내가 다시 한번 말해볼게요. 이번에는 좀 더 강하게요. 지현도 남편의 절박함을 이해했습니다. 임원 부인이 되는 꿈이 눈앞에 있는데 어머니 때문에 그 기회를 놓칠 수는 없었죠. 그 무렵 회사에서는 새로운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민수가 임원이 되면 구내 식당 운영 방식을 바꿀 거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더 효율적인 시스템을 도입하고 일부 인력을 교체할 계획이라는 것이었죠. 민수 팀장이 임원되면 여기도 많이 바뀔 것 같아. 그러게. 젊은 사람들로 바꾸려나 봐. 식당 직원들 사이에서 불안감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나이가 많은 직원들은 자신들도 영자처럼 쫓겨날지 모른다는 걱정을 하기 시작했죠. 민수는 이런 소문들을 의도적으로 퍼뜨리고 있었습니다. 영자가 스스로 그만두도록 압박하기 위해서였죠. 점심시간마다 동료들과 큰 소리로 이야기했습니다. 임원이 되면 회사 전체의 효율성을 봐야 하니까요. 모든 부서가 최적화되어야 합니다. 식당도 마찬가지겠네요. 나이 든 분들은 체력적으로 힘드실 테고요. 맞습니다. 적당한 은퇴 시기라는 게 있죠. 무리하면 본인도 힘들고 회사에도 좋지 않아요. 민수의 말은 직접적이지는 않았지만 의미는 분명했습니다. 영자를 겨냥한 발언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죠. 영자는 이런 대화들을 들으면서도 여전히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새벽에 일찍 나와서 준비를 하고 늦은 시간까지 남아서 정리를 했죠. 어느 날 오후, 민수는 본사 임원들과 회의를 마치고 구내식당으로 왔습니다. 평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있었고, 그 중에는 인사 담당 이사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민수 팀장, 이번 승진 건 거의 확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축하드려요. 인사 담당 이사의 말에 민수는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드디어 꿈에 그리던 임원 자리에 오르게 된 것이었죠. 감사합니다. 회사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민수 팀장 가정환경도 좋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인사 담당 이사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민수는 당황했습니다. 가정환경이라니 지금 상황에서는 오히려 약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이었죠. 네, 평범한 가정입니다. 민수는 애매하게 답변했습니다. 그때 영자가 다가와서 밥을 퍼주려고 했습니다. 민수는 깜짝 놀라며 재빨리 몸을 움직였습니다. 아, 제가 직접 하겠습니다. 하지만 인사 담당 이사가 영자를 보며 친근하게 말했습니다. 아,
혹시 민수 팀장과 아는 사이세요? 영자는 잠시 민수를 쳐다봤습니다. 민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 순간이 바로 자신이 그렇게 두려워했던 상황이었죠. 네, 저는 민수 씨 장모입니다. 영자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인사 담당 이사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그런데 여기서 일하고 계시는군요. 네, 15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영자의 대답에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민수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민수는 급히 상황을 수습하려고 했습니다. 곧 은퇴하실 예정입니다. 연세도 있으시고 해서요. 아니에요. 아직 일할 수 있어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영자의 말에 민수는 더욱 당황했습니다. 지금까지 영자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반박한 적이 없었기 때문이었죠. 인사 담당 이사는 영자를 보며 감탄했습니다. 대단하시네요. 요즘 이런 성실한 분들 찾기 어려운데 민수 팀장이 좋은 가정교육을 받으셨겠어요. 민수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영자가 자신의 계획을 망치고 있다고 생각했죠. 그날 저녁 민수는 지연과 함께 영자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평소보다 훨씬 강경한 태도였습니다. 어머니, 오늘 정말 곤란했습니다. 인사 담당 이사님 앞에서 왜 그러셨어요? 민수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니? 영자는 침착하게 반문했습니다. 거짓말하시면 안 되잖아요. 제가 은퇴한다고 했는데 왜 아직 일한다고 하셨어요? 거짓말은 너가 한 거 아니니? 나는 은퇴한다는 말 한 적 없어. 영자의 대답에 민수는 더욱 화가 났습니다. 어머니, 제발 이해해 주세요. 내가 임원이 되는 게 우리 가족 전체에게 좋은 일 아닌가요? 그래서 나를 희생시키자는 거니? 영자의 말이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모습이었죠. 희생이 아니라 은퇴입니다. 충분히 일하셨으니까 이제 쉬시라는 거예요. 지현도 거들었습니다. 엄마, 우리 체면도 생각해 주세요. 임원 부인이 되는데 어머니가 구내식당에서 일하면 정말 창피해요. 체면이 그렇게 중요하니? 영자는 딸을 쳐다보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깊은 실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당연히 중요하죠. 사회생활 하려면 체면이 있어야 해요. 지연의 대답에 영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구나. 체면이 나보다 중요하구나. 영자의 말에는 서글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뭔가 결심한 듯한 표정도 보였죠. 어머니,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내 승진을 위해서라도 그만둬 주세요. 민수는 거의 애원하는 투로 말했습니다. 영자는 오랫동안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알겠다. 생각해보마. 민수와 지연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드디어 영자가 마음을 바꾼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영자의 눈빛에는 뭔가 다른 계획이 서려 있었습니다. 마치 지금까지 기다려온 무언가가 곧 시작될 것 같은 기대감이 감돌았죠. 며칠 후 민수의 임원 승진이 공식 발표되었습니다. 회사 게시판에는 새로운 조직도가 붙었고 민수는 드디어 꿈에 그리던 이사 자리에 올랐습니다. 동료들의 축하 인사가 쏟아졌고 민수는 그 어느 때보다 의기양양했습니다. 축하합니다.
민수 이사님, 이제 정말 출세하셨네요. 민수는 환하게 웃으며 인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여전히 영자가 걱정이었습니다. 승진은 했지만 영자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었거든요. 이제 더 중요한 건 회사 이미지 관리입니다. 임원으로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야 해요. 민수는 동료들에게 자신의 포부를 밝혔습니다. 그 속에는 영자를 향한 간접적인 압박도 담겨 있었죠. 그날 저녁 민수는 승진 축하 모임을 가졌습니다. 회사 간부들과 동료들이 모인 고급 레스토랑에서 기분 좋게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와인이 몇 잔 들어가자 민수의 말도 점점 거칠어지고 솔직해졌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입니다. 회사를 더 효율적으로 만들어야죠. 불필요한 요소들은 정리하고요. 민수 이사님 가족분들도 자랑스러워 하시겠어요. 김 부장의 말에 민수는 잠시 표정이 어두워졌다가 다시 억지로 웃었습니다. 가족은? 글쎄요. 사실 좀 복잡한 면이 있어서요. 무슨 말씀이세요? 혹시 문제라도 있으신가요? 주변 사람들이 궁금해하자 민수는 술김에 속내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집안은 곧 회사랑 얽혀 큰 인맥이 될 겁니다. 제가 임원이 됐으니까요. 하지만 장모님은 그냥 밥솥이나 잘 지키시라고요. 민수는 술에 취해 크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어색하게 웃었지만 민수의 말에는 분명한 무시와 경멸이 담겨 있었습니다. 제가 이사가 됐는데 장모가 밥 아줌마로 있을 수는 없잖아요. 체면이라는 게 있으니까요. 민수는 마치 자신이 영자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듯이 거만하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장모님께서 승낙하셨나요? 아직은 아니지만 곧 하실 거예요. 선택의 여지가 없으니까요. 민수의 말에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영자가 결국 자신의 뜻에 따를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죠. 한편 영자는 그날 밤 늦게까지 식당에서 혼자 일하고 있었습니다. 넓은 식당에 홀로 남아 설거지를 마치고 바닥을 닦으면서도 계속 무언가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민수의 승진 소식을 들었지만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죠. 영자 언니 정말 괜찮으세요? 민수 씨가 이사가 됐다던데. 함께 일하는 김 아줌마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별일 아니에요. 하지만 이제 정말 그만두라고 할 것 같은데요. 아직 모르겠어요. 좀 더 지켜봐야죠. 영자의 대답은 여전히 애매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에는 뭔가 결심한 듯한 의지가 보였습니다. 마치 오래 기다려온 무언가가 곧 시작될 것 같은 기대감이 감돌았죠. 다음 날 오전 민수는 새로운 이사 사무실로 이사를 했습니다. 넓은 사무실과 고급 가죽 의자, 그리고 창밖으로 보이는 시원한 전망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드디어 자신이 그토록 원하던 지위에 올라선 것이었죠. 이사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비서가 꽃다발을 들고 들어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민수는 기분 좋게 받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일해서 회사 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민수는 의도적으로 구내식당을 피했습니다. 이사가 되었으니 임원 전용 식당을 이용해야 한다는 핑계를 댔지만 실제로는 영자를 보기 싫어서였습니다. 더 이상 밥 아줌마인 장모와 같은 공간에 있고 싶지 않았죠. 하지만
오후에 갑작스럽게 본사에서 온 중요한 손님들과 함께 구내 식당에 가게 되었습니다.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민수 이사님, 구내 식당 음식이 어떤가요? 직원들 만족도는 높은 편인가요? 네, 나쁘지 않습니다. 직원들 반응도 좋고 운영도 효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민수는 어색하게 대답했습니다. 영자가 보이지 않기를 속으로 간절히 바랐지만 곧 영자가 앞치마를 두른 채 나타났습니다. 영자는 평소와 다름없이 국자를 들고 밥을 퍼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민수와 눈이 마주쳤을 때 뭔가 다른 표정을 지었습니다. 평소보다 더 당당하고 흔들리지 않는 모습이었죠. 아, 혹시 민수 이사님과 아는 사이세요? 본사에서 온 손님이 영자를 보며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영자는 잠시 민수를 쳐다본 후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저는 민수 씨의 장모입니다. 아, 그러시구나. 이렇게 성실하게 일하고 계시는군요. 정말 대단하시네요. 손님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영자도 고개를 끄덕이며 겸손하게 응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할 수 있을 때까지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정말 부지런하시네요. 이사님이 이런 분을 장모님으로 모시고 계시니 효자시겠어요. 손님의 칭찬에 민수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자랑스러워해야 할 상황이지만 오히려 부끄러웠죠. 사실 곧 은퇴하실 예정입니다. 연세도 있으시고 해서요. 민수가 급히 변명하듯 말했지만 영자는 이번에도 단호하게 반박했습니다. 아직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건강하고 일할 수 있는데 왜 그만둬야 하나요? 영자의 대답에 민수는 더욱 당황했습니다. 분명히 지난번에 생각해보겠다고 했는데 여전히 확답을 주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당당해진 것 같았거든요. 그날 오후 영자에게 전혀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깔끔한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구내 식당으로 들어와 영자를 찾았습니다. 혹시 영자 씨이신가요? 네, 그런데 누구세요? 영자는 의아해하며 낯선 남성을 쳐다봤습니다. 식당에서 일하는 동안 이런 정장 차림의 사람이 자신을 찾아온 적은 없었거든요. 저는 법무법인 정의에서 온 변호사 박정훈입니다. 영자 씨와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일로 찾아왔습니다. 변호사라는 말에 주변에서 일하던 직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영자는 당황스러워했지만 침착하게 앞치마를 벗고 변호사를 따라 조용한 곳으로 갔습니다. 변호사는 가방에서 두꺼운 서류 뭉치와 함께 낡은 편지를 꺼냈습니다. 오래된 종이에는 누렇게 변색된 자국들이 있었고 모서리는 해져 있었습니다. 영자 씨, 이제는 진실을 아셔야 할 때가 됐습니다. 이 회사의 창업주이셨던 분께서는 바로 영자 씨의 친아버지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상속권을 영자 씨께 남기셨습니다. 변호사의 충격적인 말에 영자는 깜짝 놀라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손이 떨리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신가요? 저는 고아원에서 자랐는데. 맞습니다. 하지만 그에는 특별한 사연이 있었습니다. 서류를 직접 확인해 보세요. 영자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위에 있던 편지를 펼쳐봤습니다. 거기에는 오래전 누군가가 다급하고 절박한 마음으로써 내려간 글씨가 남아 있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큰딸 영자야.
회사를 노리는 사람들 때문에 네가 위험할 수도 있다. 어쩔 수 없이 너를 안전한 곳에 숨겨야 한다. 너의 정체를 누구에게도 알리지 말아라. 훗날 모든 위험이 사라지면 내가 반드시 너를 찾을 것이다. 그때까지 꼭 살아남아야 한다. 아빠가 사랑한다. 편지를 읽어가던 영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오래전부터 가슴 깊이 묻어둔 기억들이 하나씩 되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영자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동안 억눌러왔던 모든 감정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변호사는 영자가 편지를 다 읽을 때까지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영자의 눈에서 흘러내리는 눈물을 보며 안쓰러운 표정을 지었죠. 창업주께서는 사업 초기에 많은 적들을 만드셨습니다. 특히 당시 경쟁 업체들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회사를 빼앗으려 했죠. 그래서 영자 씨를 안전한 곳에 숨기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변호사의 설명에 영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렴풋이 기억나는 장면들이 있었거든요. 그럼 법적으로는 제가... 네, 맞습니다. 이 회사 지분의 과반수 이상을 소유하고 계십니다. 사실상 이 회사의 진짜 주인이시죠. 영자는 서류를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분명히 자신의 이름과 생년월일, 그리고 상속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이 사실을 몰랐던 이유는 창업주께서 영자 씨의 안전을 위해 모든 것을 비밀로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모든 위험이 사라졌으니 진실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영자의 마음속에서는 복잡한 감정들이 엇갈렸습니다. 그동안 받았던 모든 굴욕과 무시가 떠올랐습니다. 특히 민수와 지연이 자신을 대했던 방식들이 하나하나 생각났습니다. 그래, 내가 평생 이곳에서 밥 아줌마로 살아온 이유가 있었네. 그건 모두 아버지의 당부 때문이었구나. 내가 이 회사를 지켜야 했으니까. 내 정체를 숨긴 채로 말이야. 영자의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강인함과 확고한 의지가 서려 있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변호사의 질문에 영자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아직 지켜봐야 할 것들이 있어서요. 영자의 말에는 확고한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야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진 것 같았습니다. 한편 민수는 이사 취임 후 첫 번째 큰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습니다. 신규 사업 투자안을 검토하는 중요한 업무였죠. 민수는 이 기회를 통해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고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고 싶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정말 확실해질 거야. 부사장 자리도 노려볼 수 있어. 민수는 지연에게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욕심이 앞선 민수는 신중하지 못한 판단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투자 규모를 더 키워서 큰 수익을 노려봅시다. 이런 기회는 흔하지 않으니까요. 민수는 동료들에게 공격적인 투자를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경험 많은 동료들은 우려를 표했습니다. 민수 이사님, 너무 성급한 것 같은데요. 리스크가 큽니다. 리스크가 있어야 큰 수익도 있는 법이죠. 안전만 추구하면 성장할 수 없어요. 민수는 다른 사람들의 조언을 무시하고 자신의 뜻을 밀어붙였습니다. 이사라는 권한을 이용해서 말이죠. 며칠 후 민수의 무리한 투자 결정이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투자한 업체가 갑작스럽게 부도 위기에 몰렸고
회사 자금이 위험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이사님, 큰일 났습니다. 투자한 회사가 파산 신청을 했어요. 비서가 급하게 달려와 보고했습니다. 민수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뭐라고? 그럴 리가 없어. 분명히 안전한 투자라고 했는데. 민수는 당황하며 관련 서류들을 뒤적거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민수가 개인적으로 회사 자금을 더 투입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더 큰 성과를 위해 무리한 결정을 한 것이죠. 민수 이사, 당장 이사회에 참석하세요. 본사에서 긴급 소집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민수는 식은땀을 흘리며 이사회실로 향했습니다. 민수 이사, 이번 투자 손실건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이사회 의장의 차가운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습니다. 민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시장 상황이 갑자기 변했어서. 예상치 못한 상황이라고요? 다른 이사들은 모두 반대했는데 이사님 혼자 밀어붙이지 않았습니까? 그건 더 큰 수익을 위한 판단이었습니다. 민수의 변명은 설득력이 없었습니다. 이사들의 표정이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결과적으로 회사에 막대한 손실을 입혔습니다. 이는 중대한 업무상 과실입니다. 기회를 한 번만 더 주세요. 반드시 만회하겠습니다. 민수는 절망적인 목소리로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이사회의 결정은 냉정했습니다. 민수 이사, 당신은 즉시 해임됩니다. 관련 책임도 물어야 할 것 같습니다. 민수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선고였습니다. 승진한 지 겨우 몇 주 만에 모든 것을 잃게 된 것이었죠. 안 됩니다. 이렇게 될 수는 없어요. 민수는 발악하며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경비원들이 들어와 민수를 회의실에서 내보냈습니다. 그날 저녁 민수는 술에 취한 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지연은 남편의 험악한 표정을 보고 겁이 났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왜 이렇게 늦었어요? 다 망했어. 모든 게 끝났다고. 민수는 소파에 주저앉으며 절규했습니다. 지연은 무슨 일인지 몰라 당황했습니다. 해임됐어. 이사 자리에서 쫓겨났다고. 민수의 말에 지연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임원 부인이라는 꿈이 하루아침에 무너진 것이었죠. 어떻게 그런 일이? 투자 실패 때문이야. 회사 돈을 날려버렸어. 민수는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기보다는 다른 곳에 화풀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다 내 엄마 때문이야. 저 여자가 우리 가족에게 재수 없는 일만 가져다 줘. 민수는 술김에 영자를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실패를 영자 탓으로 돌리려는 것이었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엄마가 뭘 잘못했다고. 장모가 밥 아줌마라는 게 내 이미지에 악영향을 줬어. 그래서 동료들이 나를 무시한 거야. 민수의 억지 논리에 지연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분노가 무서워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요? 우리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요? 지연은 눈물을 흘리며 물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이미 술에 취해 정신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수의 해임 소식이 회사 전체에 퍼졌습니다. 승진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쫓겨난 일은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아니, 민수 이사가 해임됐다고? 투자 실패 때문이래. 회사 돈을 엄청 날렸다던데. 직원들은 수군거리며 이야기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충격을 받은 건 영자였습니다. 영자는 이 소식을 듣고도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상했다는 듯한 반응을 보였죠. 욕심이 과하면 결국 이런 일이 생기는 거구나. 영자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민수의 성격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오후 민수는 개인 짐을 챙기러 회사에 왔습니다. 예전에 당당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민수는 구내 식당을 지나가다가 영자와 마주쳤습니다. 순간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다 당신 때문이야. 민수는 영자에게 소리쳤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모두 쳐다봤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러니? 영자는 차분하게 반문했습니다. 그 침착한 모습이 민수를 더욱 화나게 했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내가 무시당한 거야. 동료들이 우리 집안을 우습게 본 거라고. 민수의 비난에 영자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내 실패는 내 욕심 때문이야. 나와는 상관없어. 영자의 단호한 대답에 민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영자의 눈빛에서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민수와 영자가 마주친 그 순간 주변 분위기가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식당에서 일하던 직원들과 지나가던 사람들이 모두 그들을 주목했습니다. 민수는 영자의 차분한 눈빛을 보며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당신, 뭔가 달라졌어. 민수는 중얼거렸습니다. 예전에 영자라면 이런 상황에서 고개를 숙이고 사과했을 텐데 지금은 전혀 다른 모습이었거든요. 영자는 민수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달라진 게 아니야. 원래 모습을 찾은 거지. 그때 회사 임원들이 구내 식당으로 들어왔습니다. 민수의 후임으로 온 새로운 이사와 몇 명의 간부들이었죠. 민수는 그들을 보자 더욱 위축되었습니다. 민수 씨, 아직도 여기 계셨네요. 짐은 다 정리하셨습니까? 새로운 이사의 차가운 말투에 민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곧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혹시 구내 식당 운영에 대해서 논의해야 할 것들이 있는데요. 새 이사는 영자를 보며 말했습니다. 민수는 갑자기 불안해졌습니다. 무슨 논의 말입니까? 효율성 개선 방안이죠. 인력 재배치나 시설 현대화 같은 것들 말입니다. 새 이사의 말에 민수는 안도했습니다. 결국 자신이 원하던 대로 영자가 쫓겨날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그때 영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잠깐만요. 그런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제게 할 말이 있습니다. 영자의 당당한 태도에 모든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특히 민수는 어리둥절했죠. 영자 씨, 무슨 말씀이세요? 새 이사가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영자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여러분께 제 진짜 정체를 숨기고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진실을 말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영자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저는 이 회사 창업주의 장녀입니다. 영자의 말에 모든 사람들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민수는 입을 다물지 못했고 새 이사도 당황스러워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가요? 제 아버지는 이 회사를 창업하신 분입니다. 저는 어릴 때 안전상의 이유로 고아원에 맡겨졌지만 법적으로는 이 회사의 정당한 상속자입니다.
영자는 가방에서 변호사에게 받은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상속 증서와 아버지의 편지, 그리고 각종 법적 문서들이었죠. 이 서류들이 그 증거입니다. 새 이사는 서류를 받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다른 임원들도 둘러싸며 확인했습니다. 정말 이게 사실인가요? 네, 모두 사실입니다. 저는 평생 제 정체를 숨기고 살아야 했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당부 때문이었죠. 영자는 아버지의 편지를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너의 정체를 누구에게도 알리지 말아라. 훗날 내가 너를 찾을 것이다. 나의 사랑하는 큰딸, 꼭 살아남아야 한다. 편지를 듣는 사람들의 표정이 숙연해졌습니다. 민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영자를 쳐다봤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네, 저는 제가 지켜야 할 회사에서 일하며 모든 걸 지켜봤습니다. 직원들이 어떻게 일하는지, 회사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말입니다. 영자의 말에 임원들은 점점 더 당황했습니다. 지금까지 밥 아줌마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실제로는 회사 주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럼 지분은 창업주 지분의 과반수 이상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제가 이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이죠. 영자의 설명에 새 이사는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함부로 대했던 사람이 실제로는 자신의 상사였던 것입니다. 민수는 완전히 멘탈이 무너졌습니다. 말도 안 돼. 이럴 수가. 민수 씨, 놀라셨나요? 하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영자는 민수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그동안 당신은 저를 무시하고 모욕했습니다. 밥 아줌마라고 하대하면서 체면을 깎는다고 했죠. 민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과거의 행동들이 모두 떠올랐거든요. 당신은 저를 쫓아내려고 했고, 제 딸마저 저를 외면하게 만들었습니다. 오직 자신의 출세와 체면만을 위해서 말입니다. 영자의 목소리에는 깊은 실망과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때 지연이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어머니, 정말 그런 거예요? 민수의 해임 소식을 듣고 온 것이었죠. 하지만 예상치 못한 상황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지연아, 너도 왔구나. 영자는 딸을 보며 슬픈 미소를 지었습니다. 엄마, 이게 정말 사실이에요? 지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래, 사실이야. 엄마는 이 회사의 진짜 주인이었어. 하지만 너희들은 엄마를 부끄러워했지. 영자의 말에 지연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어머니에게 어떻게 대했는지 떠올랐거든요. 엄마, 미안해요. 정말 몰랐어요. 지연은 무릎을 꿇고 영자 앞에 엎드렸습니다.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엄마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이제야 알겠어요. 정말 죄송해요. 영자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여전히 서글펐습니다. 지연아, 너는 엄마보다 남편을 선택했어. 체면과 돈을 선택했고. 엄마, 정말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지연의 울음소리가 식당에 울렸습니다. 한편 민수는 여전히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말도 안 돼. 어떻게 밥 아줌마가 회사 주인이라는 거야. 민수는 흥분하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영자의 대답은 차가웠습니다. 밥 아줌마가 뭐 어때서요? 정직하게 일하는 게 부끄러운 일인가요?
그게 아니라, 그럼 지금까지 왜 숨기고 있었어요? 당신 같은 사람들 때문이에요. 욕심과 체면만 아는 사람들 말입니다. 영자의 말에 민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때 임원들이 영자에게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까지 몰라 배웠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도 일부러 숨기고 있었으니까요. 영자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임원의 질문에 영자는 잠시 생각한 후 말했습니다. 일단 현재 체제를 유지하겠습니다. 저는 계속 여기서 일할 거예요. 하지만 이제 신분이 밝혀졌는데 신분이 바뀐다고 해서 제가 하던 일이 의미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저는 이 일을 사랑합니다. 영자의 말에 모든 사람들이 감동했습니다. 진정한 리더의 모습을 본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민수 씨, 당신은 다릅니다. 영자는 민수를 향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욕심과 오만으로 회사에 피해를 입혔고 저와 제 딸을 괴롭혔습니다. 이제 당신은 이 회사에 설 자리가 없어요. 민수는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다는 현실이 뼈저리게 느껴졌습니다. 영자의 단호한 선언이 끝나자 식당 안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민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영자를 쳐다봤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무시하고 하대했던 밥 아줌마가 실제로는 회사의 진짜 주인이었다는 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아니야. 이건 말도 안 돼. 민수는 갑자기 소리치며 일어났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모두 그를 쳐다봤지만 민수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밥 아줌마가 회사 주인이라는 거야? 이건 사기야. 가짜 서류일 거야. 민수는 영자가 내민 서류들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새로 온 이사가 재빨리 서류를 보호했습니다. 민수 씨, 진정하세요. 이 서류들은 이미 법무팀에서 확인한 것들입니다. 확인했다고? 언제? 민수는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사실 며칠 전부터 본사에서 내부 조사가 있었습니다. 창업주의 상속 문제에 대해서 말이죠. 새 이사의 말에 민수는 더욱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이미 모든 것이 진행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처음부터 다 알고 있었다는 거야? 아니요. 저희도 최근에 알게 된 사실입니다. 하지만 영자 씨의 신분은 법적으로 확실합니다. 민수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무시했던 사람이 실제로는 자신보다 훨씬 높은 지위에 있었다는 것에 자존심이 짓밟혔습니다. 내가 이 회사 경영권을 쥐고 있었는데 어떻게 밥 아줌마가 주인이라는 거지? 민수는 이성을 잃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영자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쥐고 있던 건 경영권이 아니라 일시적인 직책일 뿐이었어요. 진짜 소유권은 따로 있었죠. 말도 안 돼. 나는 이사였어. 이 회사에서 높은 자리에 있었다고.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 뭘 했죠? 회사 돈 날리고 직원들 무시하고 가족까지 괴롭혔잖아요. 영자의 냉정한 지적에 민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반박했습니다. 그래도 내가 이 회사를 위해 일했어. 당신은 그냥 반만 했잖아. 반만 했다고요? 영자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분노가 섞였습니다. 저는 15년 동안 이 회사를 지켜봤어요. 모든 직원들을 돌봤고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영자는 민수를 향해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당신은 몇 달 이사하면서 뭘 했나요? 욕심부리다가 회사 돈 날리고 쫓겨났잖아요. 민수는 영자의 날카로운 지적에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그건 예상치 못한 일이었어. 예상치 못한 일이라고요? 다른 사람들은 모두 반대했는데 당신 혼자 밀어붙인 거 아닌가요? 영자는 민수의 과거 행동들을 하나하나 지적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영자의 말에 동의했습니다. 민수는 점점 궁지에 몰렸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내가 당신보다는 이 회사를 잘 알아. 정말요? 영자는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이 회사 직원들 이름이나 얼마나 알고 있나요? 구내 식당에서 일하는 사람들 이름은 아세요? 민수는 답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은 영자를 비롯해 구내 식당 직원들의 이름조차 제대로 몰랐거든요. 저는 이 회사 모든 직원들을 알고 있어요. 누가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다 알아요. 영자의 말에 주변 직원들이 감동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로 영자는 모든 사람들을 세심하게 챙겨왔거든요. 당신은 사람들을 이름이 아니라 직책으로만 불렀죠. 저는 그냥 밥 아줌마였고요. 영자의 지적에 민수는 더욱 위축되었습니다.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오만했는지 깨닫기 시작했거든요. 그때 지연이 민수에게 다가갔습니다. 민수 오빠, 그만해요. 더 이상 변명하지 마세요. 지연아, 너마저. 우리가 엄마한테 너무 심했어요. 엄마를 부끄러워하고 무시했어요. 지연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엄마는 우리를 위해 모든 걸 참아왔는데 우리는 체면만 생각했어요. 지연의 말에 민수는 더욱 당황했습니다. 아내마저 자신을 등지는 것 같았거든요. 지연아, 우리는 부부잖아. 내 편을 들어야 하는 거 아냐?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잘못을 인정하는 거예요. 지연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엄마한테 사과해야 해요. 민수는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비난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영자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민수 씨, 마지막으로 물어볼게요. 정말 후회하지 않나요? 뭘 후회하라는 거야? 지금까지 당신이 한 모든 행동들 말이에요. 저를 무시하고 딸을 괴롭히고 욕심 부려서 회사에 피해 입힌 것들 말이에요. 영자의 질문에 민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후회하지 않아. 내가 뭘 잘못했다고. 민수의 대답에 모든 사람들이 실망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마지막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나오는군요. 영자의 목소리가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그럼 이제 제 결정을 말씀드리죠. 영자는 주변 임원들을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민수 씨는 이 회사와 관련된 모든 권한을 박탈합니다. 또한 앞으로 이 회사 출입도 금지합니다. 뭐라고? 민수는 깜짝 놀라며 소리쳤습니다. 당신이 그럴 권한이 있다고 생각해. 제가 이 회사 주인이니까 당연히 권한이 있죠. 영자의 단호한 대답에 민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회사에 입힌 손실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배상하셔야 합니다. 개인 배상이라고 그런 돈이 어디 있어. 그건 당신이 알아서 해결하세요. 잘못한 사람이 책임져야죠. 영자의 냉정한 판단에 민수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이사 자리를 잃은 것도 모자라 이제는 빚까지 져야 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럴 수는 없어. 이럴 수는 없다고. 민수는 절규하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꿈과 야망이 한순간에 무너진 것이었습니다. 지연은 그런 남편을 보며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동시에 어머니에 대한 미안함도 더욱 커졌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어떻게 하면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지연은 영자에게 간절하게 물었습니다. 영자는 딸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지연아, 용서는 시간이 필요한 일이야. 하지만 진심으로 반성한다면 기회는 있을 거야. 영자의 말에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민수를 일으켜 세우며 말했습니다. 민수 오빠, 이제 가요. 더 이상 여기 있으면 안 돼요. 민수는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자를 쳐다봤지만 그 눈빛에서는 이미 자신에 대한 어떤 감정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 끝인 거야? 민수의 마지막 질문에 영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끝이에요. 당신이 선택한 결과예요. 민수와 지연이 식당을 떠나자 남은 사람들은 영자를 경외하는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진정한 리더의 모습을 본 것 같았거든요. 민수와 지연이 떠난 후 구내 식당에는 다시 평온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영자의 진짜 정체가 밝혀진 후 직원들의 시선이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영자 사장님. 새로 온 이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영자는 손을 저으며 말했습니다. 사장님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저는 그냥 영자입니다. 하지만 이제 신분이 밝혀졌는데 신분이 바뀐다고 해서 제가 다른 사람이 되는 건 아니에요. 저는 여전히 이곳에서 일하는 영자일 뿐입니다. 영자의 겸손한 태도에 주변 사람들은 더욱 감동했습니다. 진정한 지도자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았거든요. 며칠 후 영자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회사의 대표 자리에 직접 오르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대신 믿을 만한 전문 경영인에게 경영을 맡기고 자신은 이사회 의장 역할만 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직접 경영하는 것보다는 전문가에게 맡기는 게 회사에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영자는 임원진 회의에서 자신의 뜻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영자 씨께서 직접 하시는 게 아니에요. 저는 오랫동안 현장에서 일해왔지만 경영은 다른 영역입니다. 각자 전문성을 발휘하는 게 좋죠. 영자의 현명한 판단에 모든 임원들이 감탄했습니다. 권력에 눈이 멀지 않고 회사의 미래를 우선 생각하는 모습이었거든요. 하지만 영자가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일기를 읽으며 영자는 깨달았습니다. 아버지는 단순한 사업 성공이 아니라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을 원하셨다는 것을요. 한 달 후 영자는 희망재단을 설립했습니다. 가난한 아이들을 위한 장학사업에 힘을 쏟기로 한 것입니다. 저처럼 어려운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습니다. 지연은 어머니의 진심을 깨닫고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엄마, 저도 재단 일을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하지만 정말 진심이니? 네, 정말 진심이에요. 앞으로는 엄마처럼 의미 있는 일을 하며 살고 싶어요. 모녀는 서로를 껴안으며 화해했습니다. 한편 민수는 완전히 몰락했습니다.
회사에서 쫓겨나고 투자 실패로 인한 손실 배상 문제까지 해결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6개월 후 영자의 재단은 크게 성장했습니다. 수십 명의 아이들이 장학금을 받게 되었고 여러 고아원의 지원을 확대했습니다. 영자는 여전히 구내 식당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재단 일로 바빠졌지만 직원들과의 소중한 시간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이게 제 자리예요. 여기서 일하는 게 가장 행복해요. 어느 날 저녁 영자는 혼자 식당에 남아 정리를 하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내일도 새로운 하루가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기회가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영자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지연이 저녁을 준비하며 기다리고 있을 것이고 내일은 재단에서 새로운 아이들을 만날 예정이었습니다. 영자의 뒷모습은 당당하고 희망적이었습니다. 진정한 승리자의 모습이었죠. 그녀는 이제 자신의 진짜 삶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재밌게 보셨나요? 무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앞으로 사연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